저희는 매년 연말마다 워크숍을 갑니다. 올해도 술이나 안주 등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요. 이 돼지 새끼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내일 아침에 무슨 라면을 먹을지를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만두님, 자고로 한국인이라면 빨간 짬뽕 국물 얼큰하게 한 사발이 해줘야 해장이 되죠. 아침부터 피똥 쌀 일 있어요? 칼칼하고 시원하게요? 속 데펴주는 백짬뽕을 먹어야죠. 여기 봐봐요, 신제품도 나왔네. 이거 사면 되겠다. 아, 얘들아, 이거 좀 아무거나 그냥 대충 고르면 안 되겠니? 맞아요. 아우, 더러워. 네, 여러분, 오늘의 교양만두 짬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짬뽕,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국 음식이겠거니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짬뽕은 출생신분이 생각보다 복잡한 음식입니다. 우선 짬뽕이라는 음식은 해방 이후부터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짬뽕을 먹다가 무려 천연 흑진주를 발견해서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이 기사, 존나 부럽. 특이한 점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짬뽕이라는 단어 대신 초마면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요. 짬뽕은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다, 일본어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도 하는데 짬뽕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짬뽕을 대체하는 말로 사용한 이 초마면은 초, 기름에 볶은, 마, 여러가지 부재료를 면에 올려 먹는 중국 남부지방의 가벼운 서민 음식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돼지고기, 햄, 야채 등을 볶아서 면에 올리고 돼지뼈와 닭뼈를 우려낸 뽀얀 육수를 부은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근처 동네에서는 해산물을 넣어서 먹는 등 지역마다 들어가는 재료는 조금씩 달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다만 당시 초마면은 지금의 한국 짬뽕과는 달리 전혀 맵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요리 방식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짬뽕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짬뽕 그냥 중국 음식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짬뽕의 출신에 대해서는 수많은 궁예가 있습니다.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썰은 짬뽕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한번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에는 1899년에 오픈한 시카이로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잔폰이라는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확실히 짬뽕과 DNA를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죠. 시카이로의 창업자인 천핑수는 중국 남부 푸젠성 출신의 사람입니다. 당시 가난한 중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은 밥을 제대로 먹고 다니지 못했다는데요. 이를 본 천핑수는 고향 음식이었던 탕육사면을 떠올립니다. 초마면과 비슷하게 돼지뼈 국물에 볶은 부재료가 들어간 국수인데요. 천핑수는 여기다가 나가사키산 해산물과 어묵 등의 재료를 추가해서 싸고 양 많은 갓성비 음식을 만들어내죠. 이 음식의 초기 명칭은 신화우동, 신화는 일본식 한자로 차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우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죠. 중국어로 밥을 먹다는 말이 츠판이라고 하죠. 이 말을 푸젠성 사람들은 차폰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게 변형이 되어서 잔폰이 됐다는 썰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잔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짬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초마면이든 잔폰이든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순수하고 하얀 백짬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지옥에서 올라온 붉은 짬뽕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중국 음식점을 운영해온 화교 사장님들에 따르면 1960년대 초까지는 백짬뽕에 가느다란 실고추를 올린 형태였는데 1970년 무렵 고추를 넣어서 맵게 만든 고추짬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여기에 돈맛을 봐버린 요리사들이 고춧가루에 고추기름까지 넣어버리는 뇌절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좋다면서 잘만 처먹어버린 한국인들, 진짜 미친 사람. 짬뽕이 인기 있어지면서 인스턴트 라면에도 짬뽕의 불맛이 침투하게 됩니다. 1982년에 짬뽕 라면의 원조격인 농심 짬뽕 라면이 출시됐는데요. 해상도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세월. 사실 저는 이런 라면 듣도 보도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시더라고요. 여튼 짬뽕 라면의 계보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짬뽕 라면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 라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천 백짬뽕입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싸워. 우리 어차피 백짬뽕 먹어야 되니. 사실 이거 맛있다고 입만 털어봐야 공감 안 되시겠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노예를 시켜서 직접 끓여봤습니다. 일단 라면 포장지가 아주 산뜻하고 예쁩니다. 백사장이 있는 어디 시골 바닷가가 떠오르는 색감인데요. 내용물은 납작한 건면, 분말 스프, 후레이크입니다. 후레이크를 보면 새우볼, 표고버섯, 고추, 부추,
부추가 들어있는 게 되게 특이한데요. 종류도 많고 굉장히 실합니다. 어느 정도로 실하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눕기 따다가 개빡치는 정도. 만두는 항상 물 양을 계량해서 끓이는 레시피 신봉자인데요. 물 500ml에 내용물 아싸리 다 넣고 교양만두 한 편 땡기시면 면 다 불어서 우동 되니까 딱 4분만 끓이세요. 짜잔, 다 완성됐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우선 국물부터 한 입 먹으면 일단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청양고추 특유의 칼칼한 맛이 꽤 강합니다. 술 먹고 해장할 때나 뭐 술 안주로도 좋을 것 같네요. 시원하고요. 국물에서 굴 특유의 풍미가 느껴지는 부분은 확실히 독특합니다. 중국 정통 해산물 베이스의 백짬뽕을 구현한 맛이라던데 포장지에 대놓고 굴 사진을 박아 넣은 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나 보네요. 튀기지 않은 겉면이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고요. 칼로리도 345칼로리? 뭐야, 한 개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야, 노예 1호 하나 더 끓여와. 네, 여러분, 뜨끈한 백짬뽕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라면서 교양만두였습니다.